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송시현 씨는 나갔으니까 이따가 인사 나누는 걸로 하고, 앞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의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박세현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애니메이션 뜬장 작업한 박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2세기 인간의 베이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계시면 되게 시끄러운데 없으면 되게 좀 빈자리가 있어요. 허전한데요. 네, 곧 돌아오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원래 아이디어, 사실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은 인디애니 페스트 특집으로 하고 있고, 랜선 비행에 상영하시는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22세기 인간 이제 시리즈인데, 이게 좀 더 많은 시리즈들이 앞으로 기획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방송을 확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 이야기 좀 들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뭐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 네. 개와 고양이를 압도하는 새로운 반려동물이 생긴다면 어떤 게 대체 나올까?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올까? 개와 고양이를 대체하려면 사실은 이게 되게 귀여워야 되는데. 네. 할 말이 없네. 그 둘의 매력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그 둘을 압도하려면. 그러게. 그 둘의 매력이 엄청 다르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약간 안 좋아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든가 뭔가를 해치고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만든다면? 만든다면 네. 싫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종이 있으면 뭐 그냥 그 종을 매니아층이 또 생기겠지만 그걸 막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할 분들 있으실 그러게.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 곰 같은 건 아닌가요? 제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사부터 하시죠. 인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 저 송시영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또 업무 전화가 와서 일단 그러니까 소니에서 예전에 로봇 그 강아지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되고 나름 대량 생산됐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로봇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키우는 사람 근데 이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네. 어렵게 그거 수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거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제에 한번 좀 딥하게 좀 조사를 조금만 해보시면은 되게 좀 재미나게 이게 펼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살아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로봇을. 그렇죠. 네, 오히려 그쪽까지 가네요. 다 똑같이 생기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상품이잖아요. 상품인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애정을 쏟으니까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 특유의 성향이 있는 것 약간 특수성이 느껴지는 네. 것 같은 부분이. 이게 한국 같으면은 여기 지금 박세영 감독님 말하는 대로 그거를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로봇이 나한테 위해를 안 가한다는 그런 안정감?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도 완전히, 좀 있네요. 완전히 통제할 수 네. 있잖아요. 뭐 전원을 꺼버리거나 이러면 되는 거니까. 무서워. 무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본인 특유의 제가 요즘에 일본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약간 인문학 책인데 이 특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몇 년 전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거를 되게 애정을 쏟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인형만 잃어버려도 슬픈데 그렇죠. 사실. 전 인형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좋아. 저 인형 완전 좋아. 저도 여기 엄청 저도. 근데 여기는- 인형과 강아지 같이 네. 키울 수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별로 관심이 건들지 네. 않나요? 다행. 그치. 또 강아지가 또 인형 막 물고 막 이러고 이렇게 나 그러니까. 물고 막 해치고. 생각보다 저희 집 강아지는 안 까불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말썽을 안 피웠어. 걔는 훌륭해. 어릴 이런 때도. 프로그램 네. 나갈 애기 이유는 때는 전혀 별로 없는 안 거야 해. 지금. 훌륭하네. 원래 충분히 차분한 만족했나 성격이구나. 보다. 진짜 네. 삶이 만족스러워. 아니 그것도 아닌 거 그냥 뭔가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막 고민하기도 그러니까 했었어요. 네. 나는 왜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을 얌전한가. 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강아지가. 아니 어떤 생각을 사람도 하는지. 말을 할 줄 알지만 말하지 않아요 다. 아니야 이제 그래도 우리 애들하고 설득력 소통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다 말하지 않아. 앞으로는 안 될 수 있지. 근데 음. 아직까지는 속마음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거긴 계속 키우지 말고 그래서 말을 가만 있어봐. 말을 좀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어. 똑똑한 편이요. 음. 푸들들이 똑똑한 음. 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푸들이 똑똑한 종. 푸들이 오. 똑똑한데 오. 고마운 마음. 근데 고민하셨다고. 아 왜냐면 이제 음. 저는 이제 강아지 처음 키워보니까 강아지들이 막 음. 개춘기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 진짜 온 집안을 막 휴지로 만들고 이러는 게 보통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물론 말썽을 피우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오히려 너무 사고 없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너무 어른스러운 막 아. 그런 느낌. 아 그런 에어를 해 걱정. 에어를. 어. 아 완전 우리 산들이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아구 인형 감독님 네. 인형 좋아하신다고? 아, 네, 저 예쁘죠. 인형 저도 엄청 좋아해요. 음. 우리 집에 한 40년 넘은 인형 있어서 오. 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맨날 고민하고 있어. 모으세요? 콜렉팅. 모으진 않아요. 저는 모으진 않고 어릴 때 아무래도 선물로 사다 준 네. 거를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그 인형 아니야? 맨날 뭐 여행 갈 때마다. 아 그건 다르죠. 그거는 여행 갈 때 그 데리고 인형. 다니던 애는 정말 좋아하시는 네, 네. 정말 데리고 걔는 다니던 걔도 그래도 한 인형이 20년 있어요. 넘었어요. 25년 된 인형인데 걔 데리고 다니다가 한번 잃어버릴 뻔한 뒤로 그 뒤로 안 데리고 다니고. 그치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아. 그런. 그때 진짜 잃어버려서 어떻게 했냐면 네. 저 그때 일하러 출장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걔 음. 잃어버려서 그 마켓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 이 인형을 보신 분. 이렇게 근데 써붙이고 진짜 예. 정말 네. 너무 막 하루 종일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떨리는 그래 거예요. 이 인형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저 그때 그 동네에 있는 쓰레기통 다 뒤졌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결국은 제가 슈퍼에 갔다가 물건 사면서 꺼내놨던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떠나면서 그 슈퍼에 들려보자. 그래서 그 슈퍼에 들렸는데 너무 거기 혼자 다행이다.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진짜 비명지르고. 눈물. 약간 사람형 인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봉제 인형? 저는 그냥 봉제 인형을 아. 좋아하는데 저의 첫째는 그 양배추 인형이라고 맨날 그 있어 나오는. 네, 양배추 인형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 걔는 제일 오래된 인형, 40년 넘었고 저기 보여주세요. 그 이미지예요 여기 페이스북 지금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은 이전에. 아니고 제 인스타인가 뭐 어디. 다른 데 쓸 때 종종 제 그 네. 프로필로 많이 쓰는 네, 프로필 우리 첫째. 이미지. 웬만한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40년이 아, 넘었어요. 그렇네요. 네, 음, 완전 오래된. 그치. 아 나보다 나이가 많겠네. 막 이런 얘기하면 또 화낼 거야. 무리수다. 저도 무리수 던졌다. 아이, 이제 이거 듣는 분들도 다 알아요. 아 또 저 사람 또 시작이구나 이래. 음. 그냥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는 걸로 그 다음 주제. 재밌다 이거. 아이디어. 좋네. 네. 재밌네. 아파트의 미래. 이건 좀 부드러운 거. 아 아파트의 미래. 그러니까, 예. 아 요것도 저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해. 또 감독님 기가 막히게 또 제가 엊그저께 네. 저기 그 대구에서 마지막 남은 그 테라스형 아파트 그 네. 철거하기 전에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보니까는 그 19세대가 산대. 그 아파트에 뭐 높이는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결국엔 지금 헐어졌어요. 그게 철거되고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데 모든 그 아파트 그 한 채 한 채마다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베란다가 아니라 아예 테라스가. 제대로 된 규모가 네, 있나 그것도 보네요. 한 30년, 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인데 네. 아이고야. 너무 좋더라고. 애들이 진짜 줄넘기를 하더라고. 와. 아파트에서. 부럽다. 그 안에. 네, 약간 네. 외국스러운 근데 이제 느낌. 결국에는 이제 그게 헐어졌는데 그 설계하신 분이 예술의 전당 설계하신 분이래요. 내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 요즘에 디지털 치매가 심해가지고 이름은 기억 안 나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뭐 이렇게 그 땅 주인분이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다 아는 분들이라 의뢰를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제가 느낀 게 최근에 또 이 보면은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아파트도 이제 예전에는 막 따다다 뭐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에는 뭐 공간도 좀 넓어야 되고 뭐 테라스 조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 이사를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자본의 논리로.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어쨌든 시간이 있는데 요즘 줄잖아요, 사람이. 인구수가. 네. 그래서 저희는 팜파트라고 지었었어요. 팜파트? 그러니까 결국 공장. 미래는 비닐하우스가 된다. 아.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되게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된다면은 나중에 저기서 예. 뭘 할 것인가 폭파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그 요즘에 스마트팜 그런 거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그러니까 완전 토양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위로 덜어낸 토양이 있고 공량식으로 그다음에 하니까. 예, 인공적인 빛이 있는데 네. 그냥 그걸로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 비어 있는 그 아파트 공간을 예. 아. 이제 그걸 먹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아. 예, 아, 그, 그것도 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주제네. 예. 재밌다. 음. 재밌다. 아. 저 이게 다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이거를 하실 분이 있다면 정말 예, 대단한 분이죠. 아니, 똑같은 자기 품을 들여가지고 아이디어를 1분짜리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거에 아 다 그렇구나. 1분짜리 네. 애니메이션을. 네. 쉽지 않아. 아마 그전에 저희가 할 거예요. 막상 하려면 쉽지 않아요. 네. 음. 어, 오, 그것도 괜찮은 주제네. 네. 재밌네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 사실은 이제 설정인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이제 이야기 그렇죠. 사람들한테 되는 거니까 음.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 네. 아,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많으시네. 이야기들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나누세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원래 되게 과거형 인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사람의 수명은 음. 정해져 있다. 음. 어쩔 수 없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하신 네, 네, 그런 부분이랑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은 냉동 인간 해봐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음. 나중에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음. 흘렀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는 있겠다. 뭐 실제로 지금 네. 냉동 인간은 들어간 사람이 있긴 있죠.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진짜 지속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렵다. 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런 공감되고 분도 싶지 않네.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한간에 도는 소문이긴 한데 거의 확실하다고 제가 지인한테 들어서 근데 뭐 이거를 오프 레코드 해야 되는 거라 1년에 한 방송이 번씩 되고? 피를 바꾸는 오도- 젊은 피로 아, 바꾸는 네. 분들이 계신데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되게 그 어리게 보이는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의학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아,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그래서 데가 없고 외국에 우선은 있어서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불법인 것 같아요. 불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젊은 피를 수혈 하려면 이제 양이 많아야 되고 뭐 어... 시설도 특화돼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불법이 불법이 아니니까 아니라니. 하겠죠. 근데 하는데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뿐이 아니라 이제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케이스였지만 영국인가 어디 부호인데 그러니까 PA만이 아니라 뭔가 네. 뭐든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다 받는 네 거예요. 맞아. 미국에 네. 부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 그렇죠. 아들한테 하고 네. 그분은 또 신체 나이가 맞아요. 똑같아가지고 네. 뭐 그렇게 네.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효과가 있고 제가 아는 경우는 피를 바꾸는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래 이미 살고 싶구나. 이미 돈만 있으면 90이 넘으신 분이 그래서 60으로 보이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 계세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미디어상으로 나오시는 개인적으로 알면 알고 진짜 싶네요. 근데 같이 혜택 그거를 좀 보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들었어. 음. 근데 어쨌든 뭐 오프 레코더라. 근데 그거는 그 오프 더 레코드를 방송에 대고 얘기해요. 모두와 아니, 뭐 공유하는 누군지만 비밀.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 그냥 얘기하면 되겠다. 아니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또 신비해 보이잖아. 뭐 있어 보이잖아. 포장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우리 지금- SF 세계로 지금 막 예, 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네. 돈이 많으신 분들 맞아요.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 SF에서 나오는 되게 오래된 주제들 그러니까 뭐 뇌와 컴퓨터가 동일해가지고 막 해킹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닿아 있는 지금 진행되는 연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네. 태권보 이런 거 나오겠네요. 그런 로봇을 미래. 로봇이 아, 네. 그거는 약간 조금 테크니컬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태권브이가 나온다고 쳐. 근데 그 탑승하는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고. 그게 왜냐하면 그 우주선 타는 것보다 더 힘든 체험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멀미 같은 거 하잖아요. 한 그 번 정도 더 수준이 생각-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그것까지 해결해서 나오면 되겠네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 저 VR로 만족할 실제로 거예요. 뭐 주제로 하다 보니까 뭐 적응되더라. 그러니까 뭐 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예전에 내 경험이 있어요. 지인들이랑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갑자기 얘기 나오다가 저 빼놓고는 다 덕후들이었는데 막 네. 얘기 나오다 건담 얘기 자기는 나오고 아니래. 아니지. 왜냐면 자기는 아니래. 나는 깊이가 그 되게 얕아. 네. 아 뭔지 알아요 그건. 깊이가 얕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라, 부족해. 그래서 나는 덕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나 스스로. 저도 아주 비슷한. 저는 얇아요. 사람도 이상하다. 네. 아주 나는 얄팍한 사람이야. 둘이 내보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좋은 그러잖아. 거야. 아주 얄팍한 사람인데 그 주제 가지고 얘기한 적 있고 심지어 그 일본에서 리얼 로봇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 내가 말한 주제로 다룬 작품이 있어요. 이게 탑승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어지럽고 막 이래서 막 그거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작품이 있어. 갑자기 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아니 하다못해 에반게리온도 걔네들 탔다가 막 아니, 토하잖아. 아니야. 정리하고. 그건 아니지. 에반게리온은 정신의 아니, 문제. 이게 자꾸 안 본 티를 내지 이분이. 나 에반게리온 보셨을 건데? 봤는데. 보셨는데 안 본 티를 내지. 그 걔네 힘들어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에반게리온은 그래도 힘든 게 아니에요. 탑승을 하면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그 엄마 몸 안에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자기랑 상성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에 그러는 거고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신지 같은 경우 특히나. 자기 엄마가 그 모태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뜬장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기계적인 메카닉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잘해봐요. 들어간 조종사가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위원을 받아야 된다. 뭐 비행기 조종사처럼. 다행이네. 난 이런 못하겠네. 식으로. 내가 했어봐. 내가 운전했어봐. 때려 부수고 이럴 텐데 다행이네. 아니 뭐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요 주제 가지고도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쵸? 뜬장. 덕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아니지만. 옮겨야겠다. 네. 저는 아니지만. 상감독님은 평소에 아이디어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 아까 얕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막 엄청 많이 박학다식하게 아는 건 아닌데 관심이 이것저것 많아서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동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뜬장처럼 뭔가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거는 사실 처음 하는 것 같고 비가네리언이랑 어떤 하루가 막 동물권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동물이 좋고 그렇죠. 네. 걔네가 주인공으로서 뭘 하는 게 전 더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이디어는 그래서 저도 이곳저곳 막 그냥 살다가 막 번뜩번뜩 생각나고 재밌겠다 이런 것들 많이 적어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작품들이 다 동물들이 나와서 아 이분 되게 일관되게 동물들을 가지고 그쵸.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동물권은 아니고 그냥 동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거에 동물만 잔뜩 나오는. 동물권이라고 하면 너무 주제가 네. 커져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거는 진짜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뭐 인권 뭐 동물권 이렇게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 동물권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두운 역사에 시작된 뭐 끊고 싶다. 그것 때문에 이게 뭐 동물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책 중에 한국에도 번역돼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생각이 없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치 쟤들도 생명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심지어는 인간도 예전에 동물원에 존재하는 대상이었다는 거. 네, 아프리카인들. 네, 아프리카. 저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동물원의 미래. 아 동물원의 미래. 100년 후에 동물원 어떻게 될 것인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사견은. 근데 또 요즘에는 동물원이 약간 좀 뭐라고 그냥 그 종에 대한 보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해요. 지금은. 네. 근데 모든 요새 게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동물원 또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 갔는데 동물도 너무 지쳐 보이고 그건 더워서. 언제나 배고프 항상 아니 네. 더웠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 네. 봄에 그래요? 갔어 봄에. 일단 좀 좁아가지고 음. 큰 그게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환경에 개들을 풀어주는 게 옳은 것이냐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는 힘들다. 종에 따라서는 그럴 수 네. 있지만 어쨌든 가보면 너무 지쳐 보이니까 흥이 안 나고 너무 우리 보는데 동물들이 막 이렇게 즐거워 보여야 우리도 같이 즐겁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아프리카 초원 같은 공간이 있으면 그렇죠. 평수가 되는데 필요한 평수가 근데 다른데. 그렇게 풀어볼 만한 공간이 이제는 없다는 거야. 적어도 한국에. 코로나 그게 때 보니까 동물원에 사람들 많이 안 가서 동물원들이 다 경영난을 겪어서 그 밥을 제대로 못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유명한 사자가 있었는데 삐쩍 마른 사자. 네, 최근에 맞아. 건강을 좀 잘하는 소식이 있었죠. 뭐 서울동물 이런 가슴 데는 아파. 그래도 공공기관이라 뭐 네. 그런 걱정은 별로 없긴 할 건데 약간 또 중소규모의 또 동물원들이 있어요. 또 지방에 가면.
그쵸. 거기 있는 동물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궁금해요. 그런 애견 카페 말고 무슨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애견 카페니 고양이 고양이 카페니 카페, 동물 이런 거. 카페, 동물 카페 라쿤 그럼 이런 막 이렇게 거.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가서 만질 음.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좀 그거 되게 미묘하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저도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안 척하는 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길 갈까? 이런 생각들을 막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갈까? 그런 데는 솔직히 애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뭐 애들 있는 부모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참 좋아 보이지 않아. 내가 보기에. 네. 그렇죠. 그런 거. 화제를 전환해서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저 동물 다 동물을 왜냐면 제가 귀여워서 좋아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완성된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또 막 직업적인 관점에서. 아니 배경 어떤 캐릭터 디자인 하면 결국 동물이 아니어도 뭐 세계관 설정이 있고 걔가 무슨 음식을 먹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동물 개체 종 하나하나 사실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해 온 역사도 있고 그래서 뭐 무늬가 이렇고 그래서 이런 식성이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냥 완전 재밌고 뭔가 너무 소중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행동도 너무 재밌고 다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예. 뭐 저처럼 또 무서워하고 뭐 낯설어하는 사람들. 저도 물론 당연히 큰 동물 보면 무서워하고 전 그리고 곤충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곤충. 안 싫어하고 싶은데 네. 그 제 맘대로 안 되는. 곤충을 하루살이는 어떻게?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캐릭터를 최대한 머리 크고 최대한 예쁘게 귀엽게 만들려고 신기한 게 노력했어요. 오른쪽 눈이 더 크더라고. 아, 제가 그거는 그렇게 그리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그 짝짝이 눈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봤더니 항상 오른쪽 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 걔 말고도 제가 그냥 따로 낙서할 때도 눈 짝짝이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 이 약간 오른손잡이 이런 느낌인가? 더 많이 쓰는 눈 뭐 이렇게 더 그냥 크게? 그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대칭이 있는 것보단 사실 더 안 대칭적으로 그리고 싶은데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디테일하면 그거를 몇천 장 그려야 되는데 헷갈려서 최대한 베리에이션을 넣는다고 넣은 게 그거. 자료 볼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루살이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괜찮아졌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하루살이 괜찮아요. 가능한 우리 딸은 사실 거였어요. 그거를 끝날 때까지 잠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바꾼 것 같아요. 하루살이의 그 모습 온데간데요. 아니 그 잠자리가 아니라 여기 제목에 나오잖아요. 이거 하루살이. 눈이 짱 커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계속 웃기는 거예요. 이거 잠자리라고. 그러면 내용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아니 그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계속 다양한 그러는 해석. 거예요, 계속. 이렇게 벌레를 극복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근데 하루살이만 하루살이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안 공격하니까 저를. 공격하는 또 대상도 아니고. 곤충이 무서운 이유는 얘가 저기 있다가 갑자기 내 얼굴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렇죠. 무서운 거여가지고 저 혼자 상상을 막 해서. 모기 같이 달려들고. 모기는 오히려 잡으려고 하지. 근데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바퀴벌레나 아니면 뭐 벌도 막 큰 벌 있잖아. 큰 벌이나 이런 거 이제 보통 많이들 무서워하죠. 소리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리도 맞아. 윙거리고 막 이런 소리 나는 게 있죠.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생각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얘기할수록 이런 게. 근데 작품은 사실 뭐 두 분 다 한 3분 정도의 작품인데 얘기를 2시간 동안. 아니 뭐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우리 방송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1분짜리 작품 가지고도 뭐 2시간을 뽑아내는 또 이 나름대로 할 얘기는 뭐 많죠 사실. 네. 그 그리고 21세기인가는 작업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작업 기간요? 네, 그때 그 지원 받고서 네. 기간이 글쎄요. 6개월 이상은 당연히 안 걸렸고 순수하게 하면 4개월쯤 진짜 금방. 되지 않을까요?
기획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기획까지 좀 더 하면 좀 더 더 걸릴 긴 거예요. 거. 예. 근데 이제 음. 사업할 때 음. 이분들이 이게 1년치의 생존 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닌데 음. 그러니까 웹애니에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같은 그 느낌을 좀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웹애니는 웹애니죠. 이제 예산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벼운 아이디어를 성역 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특수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예, 물론 그거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화제 상영되고 나서 네. 어떤 식으로 또 공개를 하시거나 활용을 하실 예정인가요? 원래 계획은 이제 유튜브 쇼츠로 해서 유튜브 올린다는데 쇼츠. 결국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 놔서 네. 작업 속도가 이제 아. 펑크가 나버리면은 이제 네. 지금 오픈하면 안 되는 신메뉴를 올리는 기분이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몇 편 더 준비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치 이게 네. 끊어지지 않게 기간을 예.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유튜브에서 네. 올리는 웹툰처럼. 순간부터는 아무리 멋진 작업이나 네. 번뜩이고 예쁜 음. 아이디어들도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확 미뤄져 버리면 이게 그러다 보면 노출도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텀이 길어지거나 네. 일정치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게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작품을 많이 미리 준비해 놓는다거나 작업 속도가 있으니까 뭔가 나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올릴 때 뭔가 좀 다른 소스들도 같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작업 네. 과정에서의 어떤 뭐 메이킹 필름이라든가 이라던가. 예를 네.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강연. 방송에 나오셨던 분 누구였죠?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기한 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래, 애니메이팅을 그런 것도 하니까 하면 본인 그 연기한 거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절대 안 올리시겠다. 그거 싹 네. 지워버려. 그런 걸 올리면 더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이제 음. 당장에 그러니까 어디가 뭔가 고용돼가지고 돈을 주는 곳이 없으면 사람은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막을 만드는 게 네. 쉽지 않은 마감이 있어야 일이니까. 돼. 근데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시간 투자해가지고 몇 편을 만들고 지키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게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또 이윤을 추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거기선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실사 같으면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틱톡 같은 거 유행이니까 정말 그거 한 30분이면 찍더라고요. 뭐 이렇게 숙련된 분들은 하루에 작업량이 30분에서 1시간이야. 그걸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만 하시면은 뭐 잘 되시는 분들은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네. 이게 양을 그렇게 생산을 못 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뭐 웹 쪽으로 가면 웹애니로 가면은 뭐 좀 할로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웹애니로 간다고 해서 그 노가다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뭐 웹툰 같은 경우는 웹툰도 뭐 혼자 그리셔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애니메이션보다는 좀 생산량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그 웹툰이 또 흥하게 된 뭐 이유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좀 변곡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 AI가 좀 이제 활성화되면 좀 그렇게 생기려나요? 애니페인팅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던데. 그게 요즘에는. 저희가 시작할 때 네. 제일 많이 느꼈던 거였는데 이제 한 사람 아니면 많아도 2사람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많아도 뭐 3사람 4사람 하면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인 거잖아요. 그 웹툰이 딱 그렇거든요. 네. 지금 근데 시스템. 라고 해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퀄리티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번에도 이제 만들고 나서 느꼈던 게 제가 더 민감해요. 예쁜 거, 정갈함, 균형이 맞아야 되고 색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신경을 덜 쓰는 게 맞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작업자들한테만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건드려야 되는 포인트는 다른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디테일한 것까지 모르거든요. 네.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본다기보다는 필요하지 잘 몰라. 않을 수 있어요. 잘 몰라. 네.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죠. 쫓아가는 게 네. 확실히 있는 것 같고.
22세기 인간의 이 그림체 스타일은 원래 감독님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이 작품을 위해서. 아이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예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니, 예쁘다니까. 예쁘잖아요? 난 예쁜데. 예. 아니 그건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니, 작고 귀엽고 이런 거 네.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논점을 흐리면 안 돼. 이게 내가 생각한 감독님이 좋아한다라는 건 네. 그 지금 나온 작품 이미지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아. 저는 원색을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우중충한 거 말고 예. 밝은 색깔들이 막 음. 날뛰는 거 아닌데요. 하여튼 네, 우중충한 게 아닌 건 확실히 알겠어요. 약간 근데 음. 그래픽 디자인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시는 그런 느낌이랑 네.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스위밍에서 한 구석을 확인하실 수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접게.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22세기 네. 그 인간 보면서도 내가 이제 약간 그 뭐 특히나 뭐 그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 네. 이런 느낌을 좀 언뜻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까가 아니지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밝고 경쾌하기만 하면 뭐든지. 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중충한 그렇죠. 색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쓰는 색들은 그냥 다 현실에 있는 색만 써가지고 그렇게 막 디자인적인 색을 안 쓰는데 그래서 너무 보는데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도 이제 뭐 디자인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22세기 인간에서 쓰신 그 색깔도 사실은 원색 톤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배치하고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합을 하는 게 이게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 원색 썼으니까 쉽게 쓴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거나 저거야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잘된 결과물일수록 원색을 썼는데 세련되다는 느낌이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 22세기 인간도 약간 좀 그런 식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타협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당연하죠. 예, 근데 나는 원래 추구하시는 건 훨씬 네. 더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사실 색깔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색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큰 애니메이션, TV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극장판 뭐든 어느 나라 거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면은 이거는 선 하나를 다뤄도 아니면 색 하나를 다뤄도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만약에 간다면 나는 저 파트 하나 할 수 있겠지 정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사실은 그렇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데 여기서 개인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사실은 그 색감, 색상 여기서 주는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이 넘지 못하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지점도 그 색상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그 작품 안에서. 그게 아날로그 시기에는 그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못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극복이 됐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디지털로 작업이 바뀌면서 툴을 다 비슷한 거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애니메이터들도 본인이 생각했던 걸 더 이게 뭐 이렇게 좀 셀렉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색감도 더 바래진 듯한 느낌 들고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 이렇게 퀄리티가 높인 작품들은 일본 작품들 중에서도 확실히 색감의 선택이 네, 다음 확실히 단계로. 좋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디지털로 했어도 확실히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구나. 최근에도 제가 그런 작품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옛날 작품도 좋아하니까 건담도 예전의 작품하고 최근의 작품들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작품이구나 느끼는 작품들이 있어요. 건담 시리즈 중에서도 색감의 선택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엉뚱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깨달았어요 갑자기? 네, 그냥 또 눈치를 또 보기다. 그렇죠. 그럼 백이삭 감독님은 그림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전형적인 그림 그려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서울 살던 곳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괜찮은데 이제 시골에 학교를 가는 바람에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그 한때 대안학교 바람에 가셨구나. 그러면서 전혀 다른 길로. 네, 그래서 혹시 네. 그 유명한 데인가요?
거기 간디. 간디? 아 네. 정말요? 간디 나오셨어요? 네. 어우, 요즘에 또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간디가. 그렇죠. 간디 학교가 귀족 네. 학교. 아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있어서. 네, 시간이 요즘엔 많이 그래요. 지났어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비쌌어요. 비쌌기 비쌌는데 때문에 네. 비쌌는데 네. 그때는 진짜 뭐 실험적인 걸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건 네, 뭐 주변에서 교육 많이 얘기로. 예. 근데 왜 요즘에는 또 이제 또 거기도 많이 또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변제됐다고 하죠. 뭐 어찌 됐든 거기 나오셨구나. 그럼 네. 거의 초창기 때 아 들어가셨겠네요. 초창기 조금 거의? 다음 네, 정도인데 초창기 아니실 것 초창이에요. 같은데 그렇게 거기가 2000년도에 음. 첫 졸업생이 나왔고 저는 그것의 6번째. 갑자기 음. 옛날 얘기가 나오는 재밌네. 초긴 초기시네. 네, 적당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네. 때 이제 막 간디학교 얘기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나온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또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보통 이제 딱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 그런 간디학교 대안학교 역사 얘기하실 것 같죠?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 10년 사이에 그런 학교가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학교가 거기거든. 간디의 철학을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설립된 학교거든요. 거기가 애초에. 그래서 간디 학교인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알고 그런 명분들이 있었던 네. 것으로. 애초에 이름 자체는 거기에 박세훈님은 나오셨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애니메이션 아. 해야지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안 배우고 뭐 입시 같은 거 안 하고 애니과로 왔다 보니까 뭐 언제부터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림 그리는 거 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입시를 안 하셨구나. 그렇죠. 왜냐면 영화과로 저도 가셨으니. 계속 공부하다가 응. 완전 공부하다 영화과 간 것도 되게 갑자기 돌발적인 결정이었는데 네, 영화과 가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할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했던 거지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자세한 전공을 딱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막상 전과를 하니까 진짜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비가 내리면이 먼저인 거죠? 비가 내리면은 언제 2학년 때 그것도 만드신 거예요? 비가 내리면이 제가 전과하고 처음 만든 저희 학교가 이제 한 학년마다 작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과하고 처음 만든 작품이었어요. 2019년에. 그렇구나. 벌써 작품을 2편, 3편. 부럽다. 아니, 내가 왜 부럽지? 작업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사실 더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작년 재작년 좀 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는데 헤매가지고 3D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느라 좀 헤매서 엄청나게 다작하고 싶은 편인데 다 동물이 나오는 얘기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그것도 동물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은 다작은 힘든데. 그렇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할 수도 있죠. 하고 싶은 왜냐면 뭐 전 따로 뭐 놀 것도 없고 쉴 때도 그림 그리고 하니까 정말. 그냥 작업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어휴. 다른 취미 생활은 딱히 없으시고. 물론 이제 뭐 네.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음. 그냥 작업을 엄청 오래 하는 걸 별로 힘들어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이제 지금 많이 하죠. 지금이다. 아직 안 힘들 때. 힘들 때. 아니, 다들 나이를 먹으면 약간 힘들어하셔서 체력적으로 근데 저도 힘들어하시니까. 밤은 안 새지긴 하더라고요. 옛날 밤 잘 샜는데. 아이고 벌써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밤은 안 새야죠 처음부터. 밤 새지 마세요. 네. 밤 새지 말고 건강을 관리해서 맞아요. 오래오래 할 수 있게. 그렇구나. 그럼 뭐 지금도 다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하고 계신거나? 네, 이게 뜬장이 2022년 그만 먹게였는데 2023년 그만 먹게 프로젝트에도 불러주셔가지고 네.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거 업로드하고 이제 졸업 작품을 해야 할 시기가 와서 또 졸업 작품이라는 네. 타이틀이 붙으니까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헤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업로드 하시고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땠어요? 그거는 근데 또 음. 뜬장이랑 좀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반응은 항상 슬프다고 하시죠. 왜냐면 제가 뭘 어떻게 만들든 사실 주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심지어 이번에는 너무 대놓고 좀 슬프게 만든 느낌도 있어가지고 기간이 더 짧았기도 했고 제가 작업하는 기간이 뜬장보다 더 짧았어가지고 반응 근데 그렇게 슬프다고 해주시는 거 보면 감사하고 뭔가 느껴주셨다는 거니까. 굉장히 딴 얘기인데 왜 거기는 그렇게 기간이 짧게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가 기간을 짧게 준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특히 애니메이션이라 그리고 짧게 해도 된다고 하셔요 항상. 왜냐면 SNS 올라가는 길이를 거니까 짧게, 1분 근데 제가 하다 보니 막 욕심이 나서 굳이 길게 그렇구나. 네. 아니 요새 같은 무슨 뭐 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맨날 이렇게 빨리빨리 알려주면 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맞아요. 천천히 알려주지?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들 올해는 때가 심지어 빨리 알려주셨는데 제가 또 해외다가 있어요. 왜냐면 전 다 바뀌셨어요 감독님이 2022년에 근데 저는 똑같은 주제로 또 뭔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작년에도 생각이 많고 주제를 너무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막 정하기 힘들었는데 똑같은 주제를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헤매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미 카라에 또 업로드가 됐는데 그것도 그 이번에는 뜬장에 실려서 네. 가는 길에 만나는 한국에 사는 강아지들을 표현을 했는데 강아지 뭐 식용견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식용견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품종견도 뜬장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보통 품종견이라고 하는 개들도 그래서 보통 저희가 키우는 사모예드 스피츠 약간 이런 류 하얀 털 가진 강아지가 팔려가는 길에 트럭에 실려서 밖을 보는데 그런 자기랑 똑같은 모습인 강아지가 유모차 타고 막 옷 입고 지나가면서 눈 마주치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견해가 다르겠지만 또 너무 사람처럼 대우받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이렇게 교차되는 거 보고 생각할 거리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라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SNS 그 들어가시면. 제목이 제목. 네. 그건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처음 아, 차 드라이브. 타고 가고. 제목을 잘 지으시네. 아 정말요? 뜬장 드라이브. 이게 감사합니다. 딱딱. 예. 드라이브가 참 마음이 원래 드라이브 하면 좋잖아요. 불편한 드라이브구나. 이 드라이브는 아니야, 참. 드라이브가 나는 편치는 않죠. 제 입장에서. 네. 저는 항상 육아랑 이제 결합이 돼 진짜 있어서 이 아빠 드라이브가. 어떻게 해? 아니 너무 재밌는 게 네. 너무 말 시작하시면 초조해 하셔가지고 네. 아 저는 그 아까 배희삭 감독님 뭐 제가 또 딴 글 해가지고 얘기가 끊겼는데 시골로 이제 학교를 가셔가지고 뭐 색감 얘기하다가 아, 예, 그, 예, 뭘 말씀드리면 좋으려나? 아, 대학도 나왔어요. 예. 자퇴를 해서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이제 6년 동안 되게 경쟁 없는 사회에 있다가 예. 갑자기 이제 새로운 세상과 낯선 사람들 많으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5년 사이 정도 게임만 하다가 이제 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으로 계속해서 네가 직업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 아마 마지막 기회일걸? 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다행히. 아 그러면 아예 그 뭐 이런 뭐 그림이나 이런 쪽 전공을 하신 게 아닌가요? 애니메이션과였었어요. 아 애니메이션과를 네. 다니시다가 이제 거기 간 중도에 이제 네, 간두시고. 자퇴를 했고 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기는 익히신 상태에서 이제 뭐 아주 근본 없는 기본기가 있어요. 그냥 아 딱히 뿌리는 없고 근데 네. 좀 제대로 배웠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맨날 네. 그런 생각 근데 아쉬워하는 지금 생각하시니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졸업 여기는 뭐 전까지 아직 소중히. 이제 졸업하실 거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그런 공백 기간 6년 정도 이제 보내신 상태에서 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림을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 돌아가신 건가요? 되게 꼭 얘기하고 싶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시골에서 이제 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만화 그리는 형이랑 같이 이제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도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미술사는 가장 이제 이론적인 거 그런 거 말고 다 실기 해가지고 그런 것만 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싶은 것만 잔뜩 그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녁까지 계속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그때가 음. 되게 즐거웠던 게 있었어요. 아마 음. 밝은 부분은 거기서 왔을 것으로 추측을. 아니 근데 다행이네요. 사람이 살면서 네.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는 되게 축복일 수 있고 되게 좋은 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네. 보통 그런 시기를 못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랬던 시기가 저도 있어요. 한 4, 5년 정도. 영화만 주구장창 보던 시기가 네. 있었는데 그때 그 축적된 에너지 가지고 지금까지 아,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라고 하면 절대 못 보죠. 하루에 8편을 봤는데 그거 지금 보라고 하면 못 보죠. 지금 뭐 3시간, 2시간도 힘들어요. 네, 2시간도 힘든데 그렇게 한 4, 5년을 보내다 보니까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보는 게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또 보고 나서 또 수다 떨고 이러는 거. 그래서 수다 떠는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도 지금 같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영화제 찾아다니고 뭐 어디 뭐 커뮤니티에 무슨 상영회 한다 그러면 악착같이 찾으러 가서 영화 끝난 다음에 또 뭐 술 마시면서 막 또 뭐 이렇게 수다 떨고 막 악착같이 새벽까지 막 수다 떨고 이러던. 근데 사실 지금 하라고 못하죠. 못하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행복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네. 어둠의 시기가 어떤 시기? 지나고 나니까 다 어쨌든 좋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그때 와우 나왔어요.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고 아.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 이제 뭔가의 수렁텅이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어떤 게임이었냐고 바로, 말씀을 네. 또 하시네. 네. 아, 아주 와우. 깊게 많은 사람을 했었는데 페인으로 만들었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왔던 네. 물론 그거 만든 회사는 지금 아주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지만 몰락했죠. 네. 네.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보였던 세상이라든가 모험이라든가 막 색감 모든 것들이 이거 오랫동안 거의 계속 사용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준 감정을 그래서 고마울 일이 많더라고요. 이제 아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은 사회가 아니라 좀 더 거대하죠. 광활한 사회지. 거기서 뭐 사이버상으로 이제 뭐 그걸 체험을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 문제는 거기 사회생활을 하진 않았다는 데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네. 이렇게 채팅으로 아, 그건 길드도 안 만들고 하셨구나. 들어가서 아, 오손도손 그런 거안 싸우면서 하셨구나. 즐겁게 지내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나왔어요 가지고 혼자 아. 낚시 같은 거 하고 있고 이렇게 아, 예,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다니는 그런 유형의 예. 참 그 게임이 많은 사람들을 망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로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임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요즘 이제 뭐 게임에 빠졌다 그러면 롤을 보통 얘기하지만 이게 또 연식이 좀 되시니까 베이 작가님 그 시대죠. 와우를 얘기하시고 와우 네.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연식이 난 됐다 이거는 인증하는 거죠. 거기서 더 올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타, 저 스타를 게임 되게 얘기하는 좋아해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스타 와우를 해보진 않았지만 게임 되게 와우를 좋아해요. 하시면 안 되는 나이야. 이제 감독님 무슨 게임 하세요? 다음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냥 온갖 게임 그래서 졸업 작품도 게임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게임으로? 졸업작품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건 어떤 뜻이세요?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아. 하고 하는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게임 좋아해요.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맨날 게임 요새는 뭐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약간 게임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못해서 남이 하는 제가 하다가 못하겠다 이러고 남이 하는 거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스트리밍 게임 이런 방송 걸로. 저는 네. 아들한테 시키죠 게임을. 내 옆에 저는- 지켜보죠. 저는 답답해 잘 하시는 못해요. 타입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 저도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아들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뭐 젤다 요번에 또 나와서 난리 났잖아요. 그것도 막 시켜서 옆에서 야 이렇게 좀 해봐. 재밌겠다. 그럼 또 이렇게 또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조작 같은 거 잘 못하니까 뭐 RPG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요즘에는 뭐 젤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사람들. 그래서 뭐 특정한 게임이 있는 건 아니시고. 그냥 저 인디 게임 스팀에 있는 게임들 다 좋아하고 인디 게임. 굳이 한다고 치면 오버워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오버워치도 많이 안 연식이 해서. 좀 된 네, 게임. 요즘 많이 안 해서. 요즘도 오버워치를 하나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 그래서 게임이죠. 말 안 하려고. 고인물이 많은. 오버워치 말만 꺼내면 요즘 누가 최근에 오버워치 저희 아들이 오버워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유튜브로 이번에요? 게임 방송 이렇게 보다 보니 오버워치 얘기가 뭐 나왔나 봐서 오버워치가 뭐야? 그래서 야 너는 알 필요가 없는 게임이야. 근데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오버워치 한참 유행. 근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되게 빨리 이제 바뀌나 보다. 오, 트렌드. 5년, 10년 안 됐지만 5년, 5년 이상은 된 조금 것 아까 같아요. 베이삭 감독이 말씀하셨지만 블리자드의 몰락의 네. 역사 또 같이 한 게임이잖아요. 시작이죠 시작.
오버워치가 갈 때가 되면 가야죠. 시작점이 됐던 게임이기도 해서 그게 제가 고3 때 나와가지고 아. 애들이 우르르 PC방에 가서 막 아, 진짜 재밌는 게임 나왔대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막 그러네요. 그렇구나. 심지어는 이제 닌텐도도 깔려 있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네. 게임으로. 그럼 작품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게임으로 졸업 아예 작품을 게임으로 하고는 싶은데 그거는 정말 아 졸업 작품 자체를 그러고 좀 3D도 싶기는 한데 공부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이고야 무려워 스케일이 느끼시는 크시네. 분. 그냥 제가 엄청난 너무 고난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졸업 작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인디 게임 런칭하셔가지고 재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도 막 정말 엄청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게임도 있고 그냥 네. 클릭 앤 포인트로 네. 스토리가 애니메이션을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상호작용만 좀 더 된다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그런 그 뭐 인디 게임 중에 진짜 가벼운 마음 만들었는데 그거 만드셔 재벌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아, 이렇게 또 재벌 타령이야. 얼마나 좋아 돈 많이 벌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많이 벌면 제일 좋은 거지. 또 이거 자기가 본 결과물을 가지고 정당하게 요즘에 수익 창출하는. SNS 뭐 이런 거에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나서 아무튼 뭐 게임 그 작년에 저희 그 인디애니 페스트 왔던 감독님 중에 그 마이클 프레이라고 스위스 감독님 그분이 인스톨레이션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것도 했었어요 그 게임. 그분 아주 그분이 이제 그냥 그렇게 특이한. 작업을 하시잖아요 애니메이션과 이제 게임을 좀 지향하는 바가 좀 그런 거하고도 좀 결합이 돼 계시는구나.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약간 블링블링하고 네. 약간 조금 그런 거 마이크 프레임 좀 좋아하는 것 세고 같긴 좀 쉽지 않으니까 접근하기가. 네, 너무 어려운 거보다는 네. 최대한 쉽게 하자 주의는 한 것 같아요. VR에는 관심 없으세요? 저는 다 관심이 있는데 마음 같으면 제가 머리만 똑똑하면 다 배우고 싶은 스타일인데 그게 너무 욕심이니까 VR도 좋고 막 이 다 옆에 계신 분 관심 있어요. VR에 또 관심이 많으셔. 저는 뭐 근데 그 이번에 안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갔다 왔는데 거기 VR 섹션이 있어서 VR 섹션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게 약간 VR이 다른 것보다 저는 인터랙티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되게 인터랙티브한 작품들이 네. 몇 개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런 상황이 또 막 이렇게 막 발생되고 막 신기하니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내년에 뭐 애플 비전 나오면 뭐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될지. 예. 네. 그러네요. 약간 좀 한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럼 어떤 작업으로 박수영 감독님 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앞으로의 작업도. 베이삭 감독님은 지금 22세기 인간의 시리즈를 계속 작업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스위밍은 이제 끝나신 거죠? 이제 대략. 겨우 끝났어요. 네. 그리고 끝났고. 네. 이제 22세기 인간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네, 아랍으로 가보고 싶다. 아랍?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아. 만들고 싶다라는. 왜 갑자기? 그게 네. 지난번에 69 남을 때 갔다 오셨군요. 아, 좋아가지고. 말레이시아를 실제로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사우디 갔다 왔어요. 아, 사우디요? 말레이시아가 아랍이요.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예요. 그때 레드시 페스티벌이 첫 번째 홍해 국제영화제가 아. 처음 했는데 네. 운이 좋았죠 저희가.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뭐 술탄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슬람 네, 이 정도 이슬람이고 네. 거기 누가 술탄들이 아랍이라고 돌아가면서 왕하잖아. 거기가 배경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그죠. 말씀 여쭤본 네. 거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거 만들 때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사우디를 갔다 오신 아니 거. 만들 때가 아니라 작품이 상영을 해서 그쵸. 아랍에 네. 이제 거기 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오셨고 네. 거기서 인상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정리됐나요? 장기 프로젝트.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이제 선생님분이 갔다 오신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나는 그건 모르니까. 아랍이라고 그냥- 하셔서 그때 뭔가 또 계기가 있으셨나 보다 생각했죠. 엉뚱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되면 아니 근데 좋고. 두 분 다 되게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고 되게 다양한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세롱 감독님은 굉장히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예전에 많이 저는- 하지 않으셨나요? 원래 저는 한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는 게 많이 너무 다르시죠. 좋거든요. 근데 네, 그것 이미 팔자가 네. 같이 돌아다니는 팔자로 틀어버린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여기저기서 찍히신 네. 사진도 많던데 즐겨야죠.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네. 알거든요. 여행 좋아하시는 걸로 네. 서세롱 감독님. 네. 근데 난 그래서 이분도 좋아하시니까 가는 데마다 찍혀 있길래 그래서 그런 전화 이제 좋아해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굉장히 노력형이시군요. 아니 괴롭진 않아요. 단지 네. 이제 그 내향형 인간 특유의 난 여기 있을 때 편안하고 내가 아는 음. 것들 내 룰들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해서 이제 가면은 낯선 것들이 마구 닥쳐오잖아요. 근데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아랍 그쪽은 뭐가 이렇게 끌리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나 아. 느꼈는데 일단 크게 깊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 특유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네. 그렇게 이렇게 친화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막상 갔을 때 실제로 느꼈던 당연히 속은 모르지만 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의 나라지만 거기는 유목민들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정말 신생 국가인데 그런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이제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새벽에 잠깐 움직였다가 이제 얌전히 실내에 있다가 오히려 저녁에 되면은 네. 막 저녁에 불타오르더라고요. 밤에 그쪽으로. 커피 마시는 게 너무 네. 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네, 보는 편인데 네. 여행 유튜브.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네. 지역에 있는 거 많이 보는 편인데 낮에는 안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예, 정말 밤에. 너무 더우니까. 너무 네. 더우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환경. 그냥 뭐 수돗물 틀어도 생각을 막 예. 50도씩 넘어가는 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낮에는, 오히려 거기는 우리는 온수 틀 때 돈이 비싼 돈이 이렇게 뭐 이렇게 추가 요금이 들어가죠. 거기는 오히려 저기 시원한 물 틀 때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곳이었어요. 엄청 덥다 그러던데. 낮에는 샤워도 못 한다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뜨거워. 물이 너무 뜨거워.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또 그런 다른 게 좋으셨구나.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오해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불평등해? 정말로?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인권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서방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신생 국가인데 오일로 해서 막 막대한 불을 끌어들였어. 근데 또 미래를 보고 있어. 수많은 것들이 얽히니까 여기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궁금해지다가 뭐 지금 사우디에서 네. 또 뭐 무슨 프로젝트 되게 크게 진행하는 거 있죠. 네옴 미래형 도시 시티,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커피 재밌네요. 문화가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사실 커피가 이슬람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된 지점이에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 원래 술 마시는 거 금기시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좀 깨어있는 그 의식 깨어있는 그걸 되게 중요시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또 한동안은 유럽으로 전파되는 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흘러가는 거. 너무 좋은 건 주기 싫은 그런 건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또 종교적으로도 그게 또 맞닿지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뭐 또 커피 문화가 또 색다르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지점에서 또 흥미롭고. 결혼식 때 남자 여자가 따로 논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것도 예, 맞아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인가? 맞아.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온다고요? 예, 오래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해요. 행사를. 근데 진이 그러면은- 빠질 때까지 네. 하더라고요. 술만 안 마신다 뿐이지 남자 여자 따로따로 춤추면서 그 긴긴 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다 네.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일이겠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네. 그것도 아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못할 거고 그것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 예. 지방이나 뭐 시골이나 이런 데일수록 말씀하신 게 더 많이 남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정말 다른 세계다. 재밌는. 근데 또.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사우디에 사는 국민들이 일을 네.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무료니까. 네. 다 무료니까. 지금 혜택을 나라에서 받는 다 책임을 시기여가지고. 져주니까 예. 뭐 일을 많이 악착같이 해야 된다는 사우디에서 그런 게 없다. 태어났어야 되나? 네. 그 사우디가 되게 여행자들한테 친화적인 그 나라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열었어요. 그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어. 영화관 자체가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갔던 게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네. 영화제가 아니죠. 영화관. 영화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 영화제도 개최를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택시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대요. 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행 갔을 때 이제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그쪽 나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생소하면서도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되게 좋은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영화제 이렇게 해서 가셔서 또 상영도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선 비행 작품은 곧 온라인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를 그렇죠. 통해서 네. 공개가 되니까요. 9월 초부터 작품 찾아보시고 네 많이 이렇게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질문도 궁금한 거 있어도 질문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감독님 먼저. 너무 랜선 비행 상영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다가 애니메이션 같이 하게 되고 나서 정말 친구가 없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세계로 와가지고. 근데 새로운 지인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인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위밍 많이 봐주세요. 한 22세기 인간을 그건 물론. 네 많이 두 작품 모두 많이 네. 봐주셔야 되고요. 때알 같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 기간 중에 랜선 비행 상영도 있고 감독과의 대화도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토요일 시간표가 이제 곧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토요일에 할 예정이니까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인디 애니페스트 특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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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